안녕하세요. 뮤치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미국의 3분기 종목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유증호 선임연구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창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지름신이 오셨나요? 최근 안마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아, 안마의자. 네, 건강을 위해서. 아직 그러긴 좀 나이가 너무 어르신 거 아닌가. 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저희가 종목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실적이 막바지 시즌에 왔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어떤 종목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할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엔비디아, 월트 디즈니, 딕스 스포츠 굿즈, 디어&컴퍼니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저희가 반도체 토픽은 엔비디아, 퀄컴, 그 다음에 최근에 온세미컨덕터를 얘기를 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여러 악재로 좀 감소를 했죠. 단기 부진했지만 또 연구원님께서 장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또 보고서에 쓰셨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장기 회복세가 기대되는데요. 그 뒷 배경을 보면은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운영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이제 GPU 할인과 추가 비용이 증가하면서 감소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약 17.8% 하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사업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게이밍 부문의 GPU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1%가량 감소하면서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실적 감소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판매사의 과잉 GPU 재고와 PC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 락다운,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저조했지만 연말부터 예정된 앞서 말씀드린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GPU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도 지속적인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서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높았던 GPU 재고는 4분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높은 현금성 자산 약 131억 달러에 기반해서 3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1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주가 프리미엄은 조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장기는 좋게 보지만 단기가 부진했다는 건 약간 주가가 조금 비싼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상대 비교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항상 이제 PC 수요가 둔화가 돼도 저희가 또 항상 믿고 있던 데이터 센터에서 또 뭔가 상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은 저희는 높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월트 디즈니인데 전설적인 CEO가 귀환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지난 이제 11월 21일에 신규 CEO로 밥 아이거가 재선이 됐는데 이 밥 아이거가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71세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죠. 71세. 하긴 뭐 미국은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전히 강한 그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밥 아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년간 디즈니 CEO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이 발표가 나면서 보통 이제 그 전임이죠. 그 전에 네. 있던 CEO에게 미리 좀 얘기도 해주고 어느 정도 기간을 주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사의 결정이 남과 동시에 이전 CEO인 밥 체이팩은 업무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수익 부진 너가 책임져라 약간 이런 또 느낌으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밥 아이거는 이번에 CEO로 취임을 하면서 조직 개편 그리고 운영 방식 개편, 비용 효율화 이걸 좀 언급을 했는데 다나 월든, 앨런 버그맨, 지미 피처로, 크리스틴 맥카티의 권한을 높이고 비용을 합리화해서 빠른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이제 주가는 거의 6%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디즈니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전에도 뭐 몇 번 이제 자료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고민하고 있다면 OTT 시장에서는 저희의 탑픽은 당연히 디즈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저희는 상대적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성장세를 가고 있는 점 그리고 가격 결정력이 높은 디즈니가 테마파크 수익이 향상이 될 만한 점이 12월에 또 디즈니랜드 가격을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 서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가격 결정력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무섭구나 이런 걸 또 한번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분기 기준 디즈니의 미디어 구독자 수는 한 32% 증가한 2억 3,500만 명 나왔어요. 물론 이제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이런 걸 들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만 이제 1억 6,400만 명으로 39% 증가했고
넷플릭스를 거의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2억 명 초반대인데 어쨌든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수익이 잘 나오고 디즈니의 박물관 및 테마파크 입장 점유율도 29%로 12월에 이용료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는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의 주가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한 밸류에이션을 해놨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나 시장 대비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저희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딕스 스포팅 굿즈인데 이 종목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종목 개요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딕스 스포팅 굿즈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고 그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력한 옴니채널 전략과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소비 둔화에 따른 단기 실적 감소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딕스 같은 경우 최근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상승에 이어서 약 6.5%가량 추가로 또 증가했고요. 그 뒷배경을 보면은 평균 구매 금액과 거래량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에 공급망이 좀 지연되면서 봄 제품이 최근 여름, 가을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2월 상품이 되면서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을 단행했고 이는 곧 마진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소폭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아직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았던 재고 수준도 2019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률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안정화된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커브사이드 픽업이나 온라인 주문 그리고 앱 등을 통한 옴니채널 전략과 리워드 멤버십은 높은 수요로 이어지고 있죠. 딕스 전체 매출의 약 70%가 멤버십 회원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매장 수를 보면은 약 866개를 기록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이 매장을 기반으로 한 그 기업들은 동일 매장 매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일 네. 매장 매출 자체가 신규로 생긴 매장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그 매장에서 얼만큼 성장이 나오냐 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매출 지표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수요에 기반한 매출 성장을 볼 수 그렇죠. 있는 그게 한 6%대 이상이 올랐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또 그런 네, 종목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어앤컴퍼니를 말씀드릴 건데 또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또 많이 쓰셨던 종목인데 어땠나요? 최근 실적 좋았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뤘고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주문 대비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주문이 들어와도 제품이 부족해서 판매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최근까지는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높은 수요와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제품 가격을 추가로 평균 약 9%가량 인상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수요를 보면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농장의 구매 여력은 아직 건재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지속된 인프라 건설로 꾸준한 농기계와 중장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또한 첨단 기술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습니다. 농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트랙터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 제초 기술도 있습니다. 이외로 각종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기술들을 한정적으로 유료 제공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속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잉여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주주 환원도 15억 달러 정도 실행했고요. 최근 주가 상승에도 성장력을 감안한 주가 수준은 시장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엔비디아,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 디어앤컴퍼니 이 네 종목을 또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자료를 쓰고 있으니까 또 더 좋은 종목으로 분석을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